야, 요번에 이거 어디까지 우리 했죠? 앞에 제가 풀어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번호가 이제 앞에 좀 빼서 26번부터 돼 있어요. 질문할 게 뭔가요? 많이 풀었어? (34, 35) 34번 그거 중에 그 3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집합 1, 2, 3, 4, 5, 6에서 서로서인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서라고 하는 거는 A, B가 만나지 않는 거야. 여기가 A. 서로서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니까. A하고 B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1, 2, 3, 4, 5, 6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어야지. 1, 2, 3, 4, 5, 6 그러면 요게 이거 적어줬어. 왜냐면 요 안에 A라는 요 위치, B라는 요 위치, 그다음에 여기 요거 해당되지 않는 요 세 군데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 요 지역, 요 세 개의 지역이 정해졌어요. 그 세 개의 지역에 1, 2, 3, 4, 5, 6을 두는 거잖아.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세 군데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2도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그러니까 3의 6제곱이죠. 만약에 이걸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소가 1, 2, 3, 4, 5, 6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원소가 갈 수 있는 지역을 찾으면 A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아닌 여기 있지, 여기. 여기를 예를 들어서 C라고 하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세 군데의 지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을 따지면 얘가 갈 수 있는 건 요거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죠.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여기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 그래서 세 가지 해서 3의 6제곱. 이게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은 3의 6제곱이니까 729입니다. 729. 이해되셨죠? 자, 뒤에 어디를 가냐면 123번 있는 쪽으로 갑니다. 123번. 요건 이제 3점짜리야. 근데도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자, 123번에 있는 쪽으로 봅니다. 저기 123번에 보면 요건 4점짜리죠. 이거랑 같은 내용으로 묻는데 요건 100점이 4점짜리야. 전체 집합이 1, 2, 3, 4, 5.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있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집합이 아닌 두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죠. 이런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4, 5가 갈 수 있다는 거는 1, 2, 3, 4, 5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이쪽에 표시되는 이 지역에 다음에 이쪽에 표시되는 여기 A가 아닌 이쪽 부분 다음에 이 지역 이 세 군데로 1, 2, 3, 4, 5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가 갈 수 있는 거를 따지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게 이렇게 중복순환인 거야 그지? 그러면 요게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니까 3의 5제곱이 되는 건데 거기서 빼줘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공집합인 경우를 빼줘야 되잖아요.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얘가 아무것도 얘를 안 가지고 하면 공집합인 거지. 얘가 왜냐면 A가 B에 포함되는데 A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얘가 공집합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건 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럼 나머지 1, 2, 3, 4, 5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군데 들어가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1, 2, 3, 4, 5가 갈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2의 5제곱. 이래서 중복순환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상당히 몇 번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3점이고 요건 4점이에요. 같은 내용을 묻는데 요거 하나 살짝 생각했다고 해서 4점이 되는 거잖아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 자, 여기까지는 됐어. 다시 열로 갑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연계 문제라고 돼 있어요. 연계 문제 3점으로 돼 있죠? 연계 문제. 근데 B가 공집합인 건 안 돼요? 얘가 A가 B에 포함되잖아요. 얘가 공집합이라고? 그러면 전체 집합밖에 없고 둘다 공집합이에요. A, B 둘 다 공집합이에요. 아,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공집합인 경우를 빼야 되잖아. 이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따져야지? 얘도 없고 얘도 없으냐?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그럼 얘가 없는 거 중에 얘가 없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네. 만약 얘가 없어. 그러면 두 가지를 따졌잖아. 그 중에는 얘가 없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로만 다 들어간 경우가 여기 있잖아. 아 그런가? 그런가가 아니라 잘 봐. 얘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둘 중에 하나 골랐다는 얘기는 열로 다 갈 수 있잖아. 얘도 열로 가고 얘도 열로 가고 여기 들어있잖아. 그 안에는 B가 공집합인 경우도 있죠. 됐죠? 그래서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잘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위에 거 123번 위에 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3점으로 나왔던 거잖아. 요거 위에 연계 문제라고 1, 2, 3, 4, 5, 6의 선호소인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죠? 개수를 구하는 거 답은 3의 6승 했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건 중복순열로 푼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3파이 6인 거죠. 요걸로 해석이 했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요 풀이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지역에 가잖아요. 세 개의 지역에 가니까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요거를 골랐단 말이야. 여기를 골랐으면 A 지역을 골랐어요. 아무거나 고르는 똑같은 거니까. 만약 여기를 골랐으면 6개의 원소 중에 여기에다가 1개의 원소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6시0이죠? 여기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나머지 1, 2, 3, 4, 5, 6에 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 가는 거 아니냐?
2의 6제곱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6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6실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합이라! 6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5개가 남잖아.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에 갈 수 있는 거는 나머지 5개 가지고 하나를 여기다 넣었으면 요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얘가 여기 아니면 여기 2의 5제곱 아니냐? 이해되냐? 다음에 6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 그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가겠지, 그지? 2의 4제곱 아니냐? 6시 3에다가 그러면 2의 세제곱 될 거 아니에요? 6시 4에다가 2의 제곱 될 거 아니에요? 6시 5에다가 2의 1제곱 될 거 아니에요? 6시 6에다가 2의 0제곱이라는 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다 잘 보면 6시 0에 2의 6승, 6시 1에 2의 5승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이항정리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항정리에서 나온 거야 원래. 원래 수학적으로는 이걸 더 선호해. 알았어요? 이건 약간 직관적인 답인 거고 답은 풀이는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2의 6승, 2의 5승이니까 얘는 뭐를 전개한 거냐면 2 더하기 1에 6승을 전개한 거가 얘예요. 그러면 2 더하기 1이 3이잖아, 그죠? 3의 6제곱. 알았어요? 3의 6제곱이야. 자, 그러면 123번. 123번. 뒤에 들어있는데 난이도가 요 30번하고 지금 요 123번의 난이도가 조금 다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요 123번을 요 이항정리로 풀어보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했지? 요 123번을 이항정리로 풀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두 번째 풀이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여기에 원소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다 하나를 넣었어요. 5C1 하나를 넣었죠? 하나를 넣으면 여기다 하나 넣으면 나머지 4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나머지 4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를 넣었어. 그러면 4개가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하나 넣었으면 나머지 4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4제곱 됐죠, 그죠? 다음에 여기에다가 2개를 골라 넣었어요. 5C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2의 몇 제곱이에요? 다음에 5C 3인가요? 2의 5C 4인가요? 5C 5 하죠? 이렇게 되지.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요 앞에 뭔가가 있다면 여기에 5C0에 2의 5제곱이 들어있으면 요 전체가 2 더하기 1의 5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그냥 이게 5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쟤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알았어요? 이걸 더 선호하는 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래서 중복순열에 대한 거는 중복순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항정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자, 다음은 30번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뒤에 비슷한 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게
요 간단하게 약간 직관적인 사고로 답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서 가면은 이항 정리가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래서 요 풀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도 있고 이런 풀이도 있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직관적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거 쉽게 푸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풀이도 많이 써요. 알았죠?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요거 할 때는 알려줄 수 없는 거고 이항 정리에서 나오니까 학교에 이항 정리 들어가잖아? 나올 가능성이 바로 있습니다. 자, 질문할 거는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34, 35번 가겠습니다. 34, 35. 먼저 34번. 수능에 나왔는데 28번. 배점은 4점입니다. 38번. 34번이죠? 문자 ABC가 있어요. 거기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세 개를 택해서 단어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단 전송되는 단어에 A가 연속이 되면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AB, AAA는 수신이 불가능하고 BAA, ABA, A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수신이 가능한데 수신 가능한 단어는 그러면 세 개를 나열할 거니까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는 A, B, C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총 27가지 중에서 수신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수신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면 뭐가 있나요? 일단 A가 연속적으로 3개 나온 거 수신이 안 되죠. A가 2개 나온 거 수신이 안 되죠. 다섯 개가 수신이 돼서 빼주면 다죠. 답은 22가지. 알겠죠? 그러니까 4점짜리라고 항상 어려운 게 아니야. 좀 간단하게 우리 생각을 충분히 벗어나지 않는 문제도 나오고 우리 생각을 너무 뛰어넘는 문제도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는데 어려운 거 같은 건 제끼면 돼. 알았어요? 그냥 4점짜리인데 쉬운 거 할만해.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야. 그냥 쭉 풀든가. 그거는 사고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출제를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쉬웠는데 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경우가 35번 35번 자 세수 0하고 1하고 2 중에 중복을 해가지고 5개의 수를 택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만듭니다. 5자리의 자연수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5자리를 만들 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 5자리. 다음에 1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여사건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1은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1이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빼줄 생각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꼭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1이 이웃하는 경우가 1이 2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1이 3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으며 1이 4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잖아. 그런데 1이 4개가 이웃하는 경우에는 1이 2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들어있잖아. 1이 4개가 이웃하는 경우에는 1이 3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하는데 여기가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사건으로 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이거지. 차라리 그냥 1이 이웃하지 않은 경우를 쭉 나열해서 세는 게 더 낫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무조건 반대로 다 하는 게 더 경우를 따져보면 이 경우가 작지 않잖아요.
거꾸로 생각했는데 경우가 작아야 더 많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걸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야. 대부분이 이걸로 하다 보면 이거는 그럼 다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실수했다. 이 시간 잡아먹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3분 걸렸어, 5분 걸렸어. 다시 푸는데 한 5분 걸리면 시간이 날아갑니다. 알겠죠? 금방 날아가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런 게 이제 경우의 수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런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따져보면 되죠. 일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경우를 쭉 세봐가지고 그러면 일이 만약에 맨 앞에 하나가 일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가 일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러면 5개 중에서 일이 아예 없는 경우는 맨 앞에 2가 오고 그죠? 여기는 0하고 2로 구성되어 있으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0하고 2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2의 4제곱이에요. 다음에는 일이 1개 있는 경우 있죠. 일이 1개 있는 경우. 그러면 5개 중에 일이 하나 들어있는 경우를 따지면 일이 1개 들어있는 경우니까 일이 여기 있죠. 그럼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일이 여기 있는 경우 말고 일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5자리라고 했으니까 0이 들어가면 5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0이 안 되지. 얘는 무조건 이겠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는 0하고 2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일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0하고 2가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0하고 2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2가 들어가야죠? 왜냐면 일이 하나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2의 3승이죠? 이렇게 또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일이 2개 들어있는 경우 있죠? 일이 2개 들어있는 경우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또 따져야 돼. 경우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일이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 쳐야 돼. 알겠죠? 일이 4개가 될 수는 없죠. 그럼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니까 3개까지 따져야지. 3개 들어가는 경우 3개는 쉬워. 왜냐면 여기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따져주는데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1개도 안 들어간 경우죠. 일이 1개 들어간 경우 그 다음에 일이 2개 들어간 경우 일이 3개 들어간 경우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경우가 4가지로 나눠지잖아. 색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색을 칠할 때 색깔을 4개 중에서 뭐 3개를 골라서 칠하고 할 적에 요거하고 요게 사실 경우가 제일 쉬워. 얘가 항상 따지면 여기 중에서 복잡한 게 나오긴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따질 때는 요거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따지다가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우를 셀 때도 쉬운 것부터 세야 되니까 이거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더 유리하다. 알겠어? 풀다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데서 꼭 말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경우를 나눈 다음에 이거 맨 끝에 이렇게 따지는 게 나아요. 항상 이렇게 따지는 게 가장 유리해요. 알았죠? 나중에 색칠하는 경우나 이런 거 따질 때도 보면 셀 때도 보면 가운데 복잡한 게 많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셀 때 유리한 방법이다. 알았죠? 세는 건 세는 거지만 요령 있게 세야 된다. 자, 됐습니까? 그럼 35번은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또 물어볼 거는 몇 번인가요? 뒤에 가시면 두 집단을 배열하는 40번부터 쭉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놀이기구 태우는 문제잖아요. 그죠?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이런 거 하나가 톡 튀어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몇 번까지 있냐면 40번부터 50번까지 10개죠. 의외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40번부터 50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을 건데 갑니다!
그만 자식. 아이씨. 자, 지금 40번부터 50번까지를 안 푸셨으면 푸셔서 질문해. 왜 하나도 안 풀려 있어? 이거 풀었냐? 풀었어? 맞은 거야? 풀렸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야, 열심히 세갖고 바꿔놓은 거 열심히 세는 건 맞아요. 자, 40번부터 50번까지. 쌤, 이거 어떻게 했어요? 뭘? 1? 지금 이거? 뭘 몰라? 동호고이 나 나눠줬잖아. 이게 갑자기 이거 아니고 영이 어떻게 왜 5자리 수라고 해?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 5자리 수라고 영 올 수 없다고 시대 갑자리에. 그래서 2만 해야 돼요. 문제에 5자리 수라고 돼 있어. 난 그 말이 없으면 가능해. 지각하기 이걸 또 언제 또 아 진짜? 40번부터 50번까지 풀어서 질문하라고 했거든. 너 봐봐 안 맞네.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학교 시험에도 아주 잘 낸다. 놀이기구 태우는 거. 금방 풀겠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 아니요? 아, 그럼요? 벌써 다 했어? 벌써 이렇게 다? 저번에 언제? 그래도 맞췄어? 이거 3개 더 다 맞은 거지? 나 풀어봐 시켜. 왜? 앞으로 맞았다며. 남은 애들 못 풀지 모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40번부터 50번까지.
이게 지금 표정이 야, 너가 너 친구들 4명하고 저쪽에 4명의 여학생이 와서 짝짓는 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서로 짝짓는 거. 손톱 엄청 작네. 이게 이 정도의 손톱이면 공부 이런 거는 못하는 거? 공부를 하나? 운동하나? 여기서 왜 부른 살이? 왜 여기 손에 부른 살이지? 그냥 이게 딱 손가락이 기본적으로 이게 짧으면 이게 있어. 농구공을 만질 수 있네. 이게 농구 잡히네 이게. 중3 때 농구가 진짜. 시대에 나가서 우승했었는데 양주 시장대 우승했었는데 선생님처럼 몸무게로 이제 와. 이제 와. 왜? 너 프린트 갖고 왔냐? 네? 프린트? 아니 이때는 프린트를 주면 도대체 가져오질 않아. 씨. 아유. 아이씨.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제일 많이 안 갖고 다녀 프린트를. 부터 50분까지 푸는 거예요. 왜? 40분부터 50분까지. 그러면 재혁아 40번의 답이 몇이냐? 40? 자, 40번의 답이 40인가를 해봅시다. 40번. 자, 오답률 72%.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남자 둘하고 여학생 둘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남자 둘, 여학생 둘이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놀이기구에 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남학생 한 명하고 여학생 한 명이 짝을 지어서 2명이 앉을 때 얘네들이 여기 타는 방법을 구하라. 요 놀이기구에 여기가 맨 앞이죠? 여기가 뒤입니다. 알겠죠?
그럼 맨 앞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라는 것도 되지? 자, 먼저 남자둘하고 여자둘을 짝지을 거야. 그래서 남자둘, 여자둘을 짝지을 건데 남자둘, 여자둘을 먼저 짝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짝짓는 가지수가 남자 2명을 배열하고 여자 2명을 배열한 게 답이냐? 아니면 그냥 2팩이냐? 남자 둘, 여자 둘을 짝짓는 경우가 2팩 곱하기 2팩이냐? 그냥 2팩이냐? 현빈아! 그만 자! 남자 둘, 여자 둘을 짝짓는 경우가 2팩 곱하기 2팩이냐? 그냥 2팩이냐? 2팩 곱하기 2팩. 아니야. 아닙니다. 남자둘 여자둘을 짝짓는 경우는 그냥 2팩인 거야. 알았어요? 남자 4명 여자 4명을 짝지어라 그러면 4팩인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남자를 앞에 그냥 놔. 누구나 아무나 상관없이 쭉 놔. 짝을 지으려면 여학생 4명이 얘네 뒤에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 넷, 여자 넷을 짝짓는 경우는 4팩이에요. 남자들, 여자들을 짝짓는 경우는 남자 세우고 여자 세워서 2팩, 2팩이 아니고 남자를 그냥 아무나 놓고 뒤에 여학생이 가서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팩이 쓰는 거야. 알겠죠? 남자들, 여자들을 짝짓는 경우는 2팩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남자 둘하고 여자 둘이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맞죠? 남자들 여자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짝이 지어졌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앉히려면 요줄 아니면 요줄 아니면 요줄 아니면 요줄 아니면 요줄이 앉혀야 되잖아요. 5줄 중에서 2줄을 골라. 그래서 얘네들을 앉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하고 얘가 지금 사람이잖아. 어? 철수 영희하고 철순이 영순이를 앉혔어. 그러면 철수 영희가 앉은 거하고 철순이 영순이하고 철순이 영순이하고 철수 영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앉느냐 바꿔 앉느냐 다르기 때문에 앉는 줄을 고르는 게 2가지야. 그럼 여기까지가 세웠어. 그리고 나면 남녀가 있으니까 자리 바꿔 앉을 수 있잖아. 그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앉는 경우가 2가지. 얘도 자리 바꾸면서 앉는 경우가 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 2 곱하기 10 곱하기 2죠. 160까지. 40까지 택도 없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따지면 먼저 짝을 짓는 거를 먼저 해주고 뭐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5줄 중에 2줄 골라서 순서가 있잖아. 해주고 자리 바꾸면 알겠죠? 마저 50번까지 풀어 또 마저 해봅시다. 오늘은 요 40번부터 50번까지는 완벽히 할 거야. 41번. 41번 가봅시다. 41번. 어른 2명하고 어린이 3명이 요렇게 생긴 데에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어른이 2명이 있고 어린이가 3명이 있고 얘네들을 여기에 태우려고 하는데 앞줄에는 2개, 뒷줄에는 3개가 있고 어린이하고 어른이 반드시 같은 줄에 앉으래. 그랬을 적에 5명이 놀이기구에 타라. 그죠? 그러면 어른하고 어린이가 반드시 같은 줄에 있으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어른 2명을 먼저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 어른들을 여기에 놓을지 여기에 놓을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2칸짜리냐 3칸짜리 줄에 넣을 건지를 정해야 돼. 어른이 2명 있는데 얘네들 2명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을 요 줄 아니면 요 줄에 집어넣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 아니에요? 요까지 이해돼? 돼? 어른 2명을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를 정하는 거야. 2가지야. 정하기만 했지 어른을 아직 안 넣었잖아. 그러면 어른 2명 중에서 한 명, 어른이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고 하자. 그러면 이쪽에 A하고 B, B하고 A 가는 경우가 2가지야. 여기가 A가 같고 여기가 B가 같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A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무데나 앉을겠죠. 그죠? B는 여기 어딘가에 앉겠죠. 그죠? 그러면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았다 치자. 여기 앉았으면은 2가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라는 어른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죠. 근데 어른하고 반드시 같은 줄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른을 앉힌 거야. 어른의 갈자리를 고르고 앉힌 후에 그럼 B가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어린이 3명이 있잖아. 3명은 저기 그냥 세 자리에 앉히면 되잖아. 3명을 세 자리에 앉힌다. 3팩토리얼. 맞아요? 계산하면 되지. 42번합니다. 하다 보면 쉬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C하고 P 배우는 거에 총 다야. 이렇게 해서 따져야 되는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시면 돼. 알겠죠? 다음 42번. 어? 들어있지. A, B, B, A가 있는 거 아니야? 그 2가지야. 자, 42.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없고 2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커플석만 6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셋하고 여자 셋이 가서 영화를 쳐보려고 하는데 커플석이 6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커플석이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6자리 2명씩이 앉는 자리가 6개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에 이제 여기서 영화를 보고 싶은 거야.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 2명이 한 개의 커플석에 앉을 때 6명 모두 좌석에 앉아라. 그럼 짝을 져야지. 맞죠? 짝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셋을 짝짓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 배워봐. 3팩 곱하기 3팩이야? 3팩이야. 이러면 짝을 진 거야. 알았죠? 그러면 나는 남녀 현재 짝을 이렇게 져놨어.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야. 이걸 이제 처리하는 거야. 짝을 졌어. 짝을 진 다음에 6개의 칸이 있잖아. 그 짝진 세 쌍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자리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이렇게 돼 있지. 극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 6개의 열 중에 3개의 열을 골라서 배열을 해야 돼. 이게 P야. 그치? 다른 줄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네들이 갈 게 여기가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야. 갔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남녀 2개가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잖아. 남자 여가 자리 바꾸면 할 수 있는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2의 세제곱 2의 답. 알겠죠? 이런 놀이기구에 타는 문제를 잘 내는 이유는 이게 가장 순열 조합을 잘 문제 그런 걸 많이 묻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 그런 거야.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뻔한 거예요. 한 번 안 해서 그런 거지. 43번.
3점짜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다. 할머니 없네. 할아버지 아니네. 할머니가 있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5개의 의자에 모두 앉아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의자에 모두 앉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번에 적힌 의자에 앉아야 돼. 아빠 엄마가 홀수번이 적힌 의자는 요 3개죠. 여기 아빠 엄마가 앉는 거니까 세 자리에 2명을 앉히면 되죠.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를 앉혔어. 다음 나머지는 그냥 배열하면 되죠. 3명을 세 자리에 별 3팩토리얼. 44번. 44번이다. 자, 요 44, 45번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요 그림 요렇게 하나씩 꼭 들어있지? 이거 많이 들어있어요. 교과서에. 44, 45번, 44번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영희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6명 이상 가려면 카니발이죠. 그지? 6명 이상이면 카니발입니다. 자,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여기 자동차가 있다 이거죠? 여기 운전석이야. 앞줄에 2개, 가운데에 3개, 뒷줄에 1개가 있습니다. 여기 짐이 그 그림에 짐이 깔려 있네. 이렇게 쳐 앉아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영희하고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 가는 방법. 엄마 아빠는 어디 앉은 거야? 운전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기 운전석에는 아빠하고 엄마만 앉으니까 여기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아빠하고 엄마 앉는 거니까 2가지겠죠? 그죠? 여기서 엄마가 앉았다 치자. 맞죠? 앉았다 쳐. 아빠 엄마 중에 다음에 영희하고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어요. 영희 철수는 여기 앉게 되죠? 그러면 영희 철수가 여기 앉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영희하고 철수가 앉을 거니 여기 앉을 거는 영희 철수가 3자리 중에 2자리에서 앉으면 되잖아. 그죠? 영희 철수 영희 철수 여기 다르지? 그러니까 3자리 중에서 영희 철수 2명을 앉혔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영희 철수가 앉았어. 여기 철수 앉고 영희 앉았어. 나머지 3명이 앉히면 되지 않을까요? 3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45번은 여러분이 풀어주실까요? 시작.
18.3 이런가? 어째 45번 답 나왔나요? (45번) 풀었어? 풀었어? 재엽이가 이제 풀었다고? 성공이야. 재엽이만 풀 줄 알면 되지 뭐. 자, 그림과 같이 7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석 있고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당연히 카니발이죠. 그림과 같이 7개의 좌석이 있는 차량에 앞줄 2개, 가운데 3개, 뒷줄 2개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1학년생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1학년 2명, 2학년도 2명, 3학년도 2명 탑승하려고 합니다. 7개의 좌석 중 6개의 좌석에 각각 한 명씩 생도 6명이 당연히 그렇지. 이게 앉아야지. 그럼 뭐 한 자리에 한 명씩 앉는 거죠. 이렇게 앉을 때 3학년 학생 생도 2명 중 1명은 운전석에 앉고 1학년생도 2명은 같은 줄에 앉아라. 그러면 3학년 2명이 어디 2명 중에 1명이 운전석에 앉는 거니까 여기에는 3학년 1명을 집어넣어야죠. 둘 중에 1명 되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는 맞죠. 됐죠? 1학년이 같은 줄에 앉는다고 해서 2명이, 그럼 1학년이 같은 줄에 앉는 경우는 여기에 앉는 경우도 같은 줄이고 여기에 앉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같은 줄에 같은 줄에 이웃해서 앉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앉으면 1학년이 여기 앉으면 되죠, 그죠? 여기. 만약에 여기 앉았다면 1학년이 앉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앉으면 같은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죠? 그래서 1학년 애 새끼들이 앉는 경우가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 앉든지 간에 자리는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꿈이 2가지가 있겠죠. 요건 자리 바꿈까지 한 거야. 1학년 안 쳤어. 나머지, 그죠? 나머지 4자리가 남는데 그 자리에 3명을 넣으면 되겠죠? 4자리에 3명. 46번 풀어주실까요? 46, 47을 일단 풀어주세요. 둘 다 사정이죠? 여기 운전석이 실 없어하고 뒷자리에 2학년 생 1학년 생도 2명 앉으시는 거 여기 1에 나머지 아, 1학년이 이거 2번째 판에도 갈 수 있잖아. 왜 안 가죠? 그러니까 일단 성비 여기 1학년 자리 바꾸는 거 안 따져? 2가지? 네? 1학년 이웃해야 돼. 자리 바꾸는 경우 따져야지, 사람이. 이유 좀 같은 길에 이웃해야 돼. 보내야 못 보내야 따라서 세 가지? 요거 3가지? 1학년 2명이 앉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몰라, 안 해봤어. 47번을 봐.
자, 46번 오답률 80%. 이게 80이야. 이게 80. 이거는 30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간 거지. 대부분 애들이 30번까지 못 푼 거야. 네? 80% 중에 풀어서 틀린 애들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를 손을 못 댄 애들이 더 많다는 거죠. A, B, C, D 5명이 3인용 소파, 2인용, 3인용 소파가 있어요. 3인용 소파에 3명, 2인용 소파에 2명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A,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해야 돼. A, B가 같은 소파에 앉고 이웃하라고 하는 걸 잘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웃해야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A, B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요. 2인용 소파에 앉았다면은 A, B, B, A 두 가지가 있겠죠. 나머지 A, B가 아닌 애들은 저기 배열해서 앉히면 되니까 3팩이에요. 더하기. A, B가 여기에 앉혔다면은 앉힐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앉히는 경우가 이웃해야 되니까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되겠고 거기에다가 A, B 자리를 바꾸면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3명 배열하면 되니까 3팩인가요? 더하면 된다. 몇 가지 되겠죠? 48가지. 야, 틀렸잖아. 36가지. 예. 48가지야. 36이랑 좀 꺼져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 푸는 날이 48가지 아니야? 36까지 나오네. 68이 48 아니야? 6이 12에다가 6, 4, 24. 아, 뒤에도 36이네. 아, 그러네. 사과해주세요. 아, 그럼 야, 이거 6이 12에다가 6, 4, 24 아니야? 맞죠? 아니, 더하는 거죠? 누가 곱하래 더하는 거지, 바보야. 32. 얘 넘겨. 넘겨. 그 밑에 건가? 야, 47번은 요거 했냐? 요거 쉽지? 예. 넘겨. 48번하고 49번이 문제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50번 있어요. 저는 48번 하겠습니다. 48번하고 50번 두 개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풀어주세요. 48번. 49번이 어려운데. 49번 하겠습니다. 49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 6 가족이 좌석에 앉을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열에 앉고 아빠, 엄마도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보아라. 1열 있고 2열 있다. 아니, 문제에서 1열, 2열 정해졌네. 여기에 앉는데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해서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서 이웃해서 앉아야 돼. 그러면 이웃해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앉는 경우거나, 그죠?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경우거나, 그죠? 이렇게 앉는 경우거나, 그죠?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앉히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힐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몇 군데야? 4군데가 있죠. 4군데에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앉힐 거야. 4군데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골랐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2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앉혔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 엄마는 여기에 앉힐 수는 없을 거니까 여기에 앉거나 여기에 앉겠죠? 맞죠? 그럼 아빠,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2가지 경우에다가 아빠, 엄마 자리 바꿈하니까 2가지가 되겠죠? 아빠, 엄마가 앉았어. 나머지 새끼 2명은 2자리에 앉히면 되지 않겠어요? 끝. 됐나요?
답이 몇이냐? 아예 봐, 몇개 쳐. 네, 2곱하기 뭐가? 요거? 2예요. 네. 이건 아빠 엄마 안 친 거잖아.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안 친 거고 얘 아빠 엄마 안 친 거 아니야. 아빠 엄마가 안 칠 수 있는 곳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치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안 쳐야지. 두가 넣어. 잘 봤어요. 자리 바꿈하고. 잘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요 흐름대로 가면은 그냥 풀리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흐름대로 하고 쫓아오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걸 설정해서 잘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단계를 거쳐서 하면 대부분 다 풀려요. 너도 프린터 썼어. 왜 안 가져와 왜? 아 진짜. 현민이 시끄러워서 그냥 깼는데. 자 50번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프린트 안 줍니다. 안 가져도 하지 마. 50번. 제일 많이 안 갖고 가죠? 어떻게 된 게? 자 그림과 같이 6개의 구역이 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림과 같이 요거는 별표입니다. 50번 알았죠? 50번 문제 이거 3점이지만 요게 의외로 이런 형을 학생들이 잘 못해요. 자 6개 지역의 인구조사원을 조사원 5명이 담당을 합니다. 6개 군데. 그러니까 그 5명 중에서 한 명은 이웃한 곳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죠? 골라야 되고 나머지 4명은 나머지 4개의 지역을 담당을 할 거야. 이 조사원 5명의 담당 지역을 정해라. 자 그러면 5명 중에서 한 명은 2군데를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웃한 지역을 조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왜 이걸 발표라고 그랬냐면은 그럼 어떤 한 명이 조사할 지역을 우리는 이렇게 따지잖아요. 같은 게 이웃한 경우니까 이웃한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헷갈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를 살짝 매겨가지고 이웃하는 경우를 숫자로 실수하지 않게 고르는 거죠. 그럼 이웃하는 경우는 1, 2번 이웃하죠? 1, 3번 이웃하죠? 2로도 이웃하죠? 다음에는 2를 했으니까 2, 3 이웃하죠? 2, 4 2, 3, 4 다음에 3, 5도 이웃하죠? 3, 6도 이웃하죠? 다음에 4, 2, 4, 3 했고 4, 6 이웃하죠? 5, 6 이웃하죠? 이웃하는 경우가 10가지. 근데 이렇게 세는 게 효과적이지 아니면 손으로 세도 10가지가 나와. 근데 이게 세다 보면 개수를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세주고 그러면 10가지를 세주면 조사원이 5명인데 이 5명 중에 한 명이 골라서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서 한 명이 여기를 이 조사원이야 조사해 여기를 조사했다 치자. 나머지 4명은 알아서 조사하면 되죠? 싹 해. 은 원순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개떡같아 하는 게 실제로 원순열인데 이 원순열이 51번서부터 쭉 있잖아요. 시험에 반응식 이게 원순열은 몇 번까지 있냐면 63번까지 있네. 근데 원순열은 사실은 나올 만한 건 대부분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원순열에 관해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잘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54번입니다.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54번을 지금 하나 풀어주세요.
원순열 중에서 이 정도면 좀 난이도가 있는 거. 이거 많이 틀렸어.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그거에 많이 들어요. 아까 쓴 내용 다른 애들 비하하는 말을 했어. 얘네를 어. 나연하게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네 나연하는 아까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 왜요? 남자넷 여자넷을 짝짓는 게 4팩 곱하기 4팩이야? 그냥 4팩이야. 거기서 하는 4팩 곱하기 4팩이라고? 이씨. 왜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어디 있어? 이해되면 끝이야. 자, 54번. 어느 대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자 4명하고 여자 4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에이씨. 남자 4명하고 여자 4명이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합니다.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한 명씩 앉도록 할 때 이런 말이죠. 남자 넷 여자 넷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짝을 져야 돼. 남자 넷 여자 넷을 짝 짓는 거는 4팩 곱하기 4팩이랬냐 4팩이랬냐 4팩 곱하기 4팩이 아니고 4팩이야. 아까 설명을 했는데 또 누가 물어봐서 그럼 왜 남자 넷 여자 넷을 짝짓는 경우가 4팩 곱하기 4팩하고 4팩 중에 얘냐 얘가 왜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 넷 여자 넷을 짝지을 때 일단 남자를 여기다 앞에다 그냥 놔. 아무나 순서하고 상관없어. 네가 막 쭉 앉아. 여자 4명이 요 앞에 그냥 서 있는 4명의 남자를 중에 뒤에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가. 그치? 그러니까 여자만 선택권이 있으면 돼. 여자만 고르기만 하면 돼. 남자는 그냥 쭉 있을 거니까. 그래서 4팩이에요. 그 남자 대 여자 대를 짝짓는 게 4팩토리알이야. 4팩토리알이야. 이유가 어찌됐든 4팩 곱하기 4팩을 하면 안 돼. 이거 질문이 의외로 많아요. 왜 이걸 자꾸 고민하냐면 남자를 배열하고 뒤에 여자를 배열하면 겹치는 게 계속 있어. ABCD ABCD 얘가 ABCD ABCD 또 있잖아 뒤에. 그게 이게 아니야. 24가지 이게 24가지가 더 겹친단 말이야.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짝짓는 경우는 4팩이야. 4팩 곱하기 4팩이 아니야. 알았죠? 자, 4팩이에요. 짝을 졌어. 그러면 내가 짝짓는 건 남자 넷하고 여자 넷이 이렇게 짝을 졌단 말이야. 이렇게 준비돼 있어. 아직 안 갔어. 준비를 해놓고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요 4명을 이게 여기하고 여기 앉히는데 돌리면 똑같잖아. 4개를 원탁에 앉히면 몇 팩토리알이야? 3팩이지. 그러면 여기 뒤에는 3팩토리알을 한 거야. 여기가 원순열이 된 거야. 그럼 얘네 아직은 안 끝났어. 덩어리들이 앉은 거야. 덩어리 앉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남녀가 있는데 남녀 여남 자리 바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도 자리 바꿈 2의 4제곱 계산하면 다.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풀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푸는 사람도 있어. 아, 먼저 자리를 바꿀 걸 계산하고 집어넣어. 같은 거야. 알았죠? 이제 어느 순서에 입각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 항상 경우의 수는 어떤 내가 문제를 풀 적에 지금 문제처럼 야 준비를 시켜놓고서 한 번에 싹 집어넣는 게 있고
준비부터 해놓고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이렇게 차례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두 개 다 좋은 방법인 거야. 알았어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완성해가는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 준비한 다음에 콱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걸 다 같이 써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돼. 사고를 먼저 일반적인 상황으로 처리하는 거야. 응? 남들하고 내가 독특하다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러다가는 다 망치는 거야. 알았죠? 알려진 방법대로만 보는 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원순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원순열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몇 번이냐면 59번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59번. 59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이게 몇 분에 끝나니? 저 59번이요. 이거 몇 분에 끝나니? 40분에 끝나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원순열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60번하고 61번까지를 하고 끝낼 텐데 이거 질문 들어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원순열이 적용될 때는 처음 첫 번째 한 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원순열이 연달아 적용되는 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나왔어요. 여기에 원탁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도 원탁이 있어. 옆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4명을 앉혀. 그럼 몇 팩이야? 3팩이야. 그럼 이쪽 원탁에 4명을 앉혀. 테이블이 같이 있어. 이렇게 옆에. 그럼 여기 4명 앉히면 3팩. 여기 4명 앉히면 4팩이냐 3팩이냐. 여기 원탁이 있고 여기 원탁이 있어. 여기 4명 앉힐 때 그럼 3팩이지. 여기에 4명 앉혀. 그러면 4팩이야 3팩이야. 어? 3팩이야. 알았어요? 이걸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원탁이 옆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확장을 해봐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에 원탁이 하나 있고 여기 원탁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각각의 원순열이야. 이해돼? 각각의 원순열인데 이런 경우는 각각의 원순열 적용하는 거야. 그런데 원순열을 할 적에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앉힌다고 쳐.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원탁에 앉히면 3팩이잖아. 한번 원순열이 적용되면 그 다음에 직순열로 가. 얘네들을 앉힌 게 3팩이잖아. 그럼 고정됐잖아. 그럼 여기에 앉히는 것도 4팩이야. 여기는 원순열 되면 안 돼. 알겠죠? 근데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곱하기 2 하면 안 돼 또. 선생님 이거 안 치고 이거 안 쳤으니까 이거부터 안 치고 이거 안 치는 경우 돌리면 똑같잖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2 곱하면 안 돼 또. 알았어요? 이거 곱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왜 곱하는지 또 몰라. 맞다고 생각하고 가니까 틀리는 거야. 그 처음부터 이거 설정을 잘해서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관한 문제를 풉니다. 원순열을 조금 헷갈려 합니다. 원순열이 여러분 후배들은 원순열이 빠져요. 원래 원순열이 만만한 게 아니야. 이게 둥그런 게 원순열이야.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 끝나가는 게 아니라 이 원순열이잖아요. 이게 복잡한 경우가 엄청 많아. 그래서 원래 원순열이 이만한 덩어리에 자르다가 아예 없어져. 여러분 후배들은 원순열을 안 배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원순열 어려운 것까지 해봤냐? 그건 아니지. 문제 60번 갑시다. 아니다. 61번 가죠. 36번. 원 3개가 있어요. 원 3개가 접해졌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더래.
그러면 구역이 몇 군데로 나눠지냐면 7개야. 여기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거야. 7가지 색 중 일부를 사용해서 이러면 이 문제 못 풀어. 그러면 2개 칠할 때, 3개 칠할 때, 5개 칠할 때 이게 다 따져야 되잖아. 그런 문제는 날 새는 거야. 안 나오겠죠? 그거는 그냥 집에 앉아서 심심할 때만 하는 거고 7개 색을 모두 칠할 적에 칠하는 방법은 그러면 내가 먼저 칠할 때 일반적으로 어디부터 칠해야 돼? 중앙. 그렇지. 여기부터 선생님 칠하고 싶어요. 안 돼. 가운데부터 칠하는 거야. 그게 상식적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부터 칠합니다. 여기 안에 칠하는 건 7가지. 그럼 나는 6개의 색이 남잖아요. 6개의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골라. 아직 칠한 게 아니야. 이제 3가지 색을 갖고 왔어. 그 갖고 온 거를 여기에다가 칠하면 원순열이 되니까 2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가지 색이 남아있으니까 그 3가지 색도 가지고 왔어. 그거를 옆에다가 칠할 때 얘가 한번 색이 칠해진 상황이면 원순열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쌈팩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풀려야 맞는 거야. 근데 답지에는 이런 게 1이니까 안 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1이니까 안 써.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다가 헷갈려 하는 거야. 이게 부분은 정확히 한다면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응? 나머지 원순열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는 거의 기출로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할 때 기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EBS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위주로 공부하는 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의정부가 국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영어, 국어나 영어는 수특이나 EBS로 하는데 이 동네는 아직 그러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여기 주위의 사람들을 학교들 친구들을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보면 고3들이 해야 되는 건 딱 EBS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더 어려운 거, 더 필요한 걸 선택해서 찾으셔야 돼. 그 필요한 거는